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 허리 건강 지킴이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허리 통증 뭐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끄덕끄덕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네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그런 통증인데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좀 자주 아픈 건지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허리는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의 네. 중심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이 축이 항상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인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삐끗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에 점진적인 노화가 나타나고 네. 구조물들이 약해지면서 뼈가 내려앉게 되면서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우리 또 최근에는 운동은 항상 부족하고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그리고 무리한 이제 활동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허리 통증의 주범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통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생 잘 다스리면서 잘 관리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는 이제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좀 심한 질환으로까지 유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처치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잠시 아팠을 때 그때 빨리빨리 처치가 되면 질병까지 이어지지가 않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내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3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보통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 쪽에 신경이 압박되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허리 디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연배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중심 신경이 많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가장 퇴행성이 많이 진행된 이런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다니시면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터질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척추뼈는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아래 하나씩 하나씩 라인 잘 맞아야 돼요. 근데 퇴행이든지 아니면 노화든지 아니면 외상 같은 다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뼈가 하나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가 전방전이 됐다는 척추 전방전이증. 네. 이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뼈가 하나가 앞으로 밀려나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쑥 올라가서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걷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3대 허리 통증의 주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들 소개해 주셨고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우리가 허리 통증을 느끼고 다리 저림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하나만 오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허리 통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방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한방 쪽에서는 이런 허리 통증 어떤 방법으로 좀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한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침 네. 그리고 약 약.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게 네네네.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허리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한방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4가지의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척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들은
보통 허리 쪽에 급성의 통증이 나타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진통제나 아니면 진통 주사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진통 주사 말고 동작침이라는 한방에서는 응급 치료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동작침. 맞습니다. 급성의 통증이 나타났을 때 네. 이 환자분들의 통증을 급속도로 떨어뜨릴 아.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동작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뭔가 신경을 지나가는 부분들을 막고 거기서 염증 반응들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불편하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때 우리가 그 염증 반응 산물들을 효과적으로 씻어내 줄 수 있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척추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좀 더 강화시키고 아까 제가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퇴행성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때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들이 나타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척추 치료 한약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내 몸에 디스크가 생기고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자세가 좋지 않고 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자, 이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반을 바로 맞추고 척추의 배열을 다시 또 정상화시키는 추나요법 이렇게 4가지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한방 쪽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가지 대표적인 치료법 저희가 오늘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잡는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기 전에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허리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물으시는 다양한 질문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허리 통증이 오래됐는데 이것도 한방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네. 주셨어요. 가능할까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네. 중에 하나죠. 네, 가능합니다. 한방 쪽의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근본 치료가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예, 많이 하시게 맞아요. 되겠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한방 쪽에서도 의료계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결국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뭘까요?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예, 부분들이겠죠. 자, 이제 급성의 요통으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환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거의 거동이 어렵게 되고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작침이라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환자분의 증상이 왼쪽에서부터 시간별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동작침법이 아까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통증이 나타났을 때 보통 어떤 치료를 할까요? 진통제 주사를 맞게 되겠죠. 자, 동작침법은 응급 상황에서 한방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인데 이 줄여주는 방법들이 진통제 주사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임상 시험을 한번 거쳐봤던 거죠. 예. 자, 지금 위쪽에 회색 부분이 일반적인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으로 된 부분들이 동작 침법으로 인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30분 정도를 봤을 때 오히려 7.4에서 4.5까지 떨어지는 것들. 오히려 동작 침이 응급 상황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예. 2주 후 그리고 4주 후에도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잘 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증상들을 한 번씩은 다 어떤 의료기관이나 진통제나 아니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을 해보고 오시는 경우들이
한방에는 정말 많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뭔가 다른 데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제 디스크가 5년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한방 쪽을 찾아서 낫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이 동작침을 통해서 좀 단기간에 완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과연 어떻게 이 동작침이 급성기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 보면서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허리 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통증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때문에 허리 쪽에 급성의 요통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자, 환자분의 옆에서 지금 팔을 들고 있죠. 네. 의사 선생님 두 분이 부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자서는 서 있는 맞아요. 상태. 본인이 걸을 네. 수가 없으니까. 아. 자, 이때 발 쪽에 두 군데, 팔꿈치에 두 군데,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한 군데, 이렇게 총 5군데 침을 맞고 초반에는 천천히 이렇게 본인의 힘으로 걷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거의 걷기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근육들이 너무 수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근육을 움직여준다는 게 동작침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육이 수축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차단됐던 부분들이 다시 또 원활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네. 동작침을 시행하고 나면 보통 이제 누워만 계셨던 분들이 천천히 본인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네. 치료법들이 동작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급성기 통증이 찾아왔을 때는 뭐 거의 실려서 오시거나 뭐 또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좀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첫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동작침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였는지 허리 디스크 환자분의 사례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50세 남성분이셨고요. 젊으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는 평소 때 허리가 아파 본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평소 때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에 평소 때 병원을 거의 가보시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 건강에는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떨어진 종이를 줍다가 순간적으로 뜨끔했던 거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급성 요통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다가 아. 일상적인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뜨끔하고 그 순간부터는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주변의 동료분께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소름 끼치네요. 네, 119로. 일단 병원에 오셔서 증상들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정밀 네.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지금 왼쪽 편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 편이 치료 후입니다. 자, 왼쪽 편은 치료 전에 영상을 보면 안쪽에 빨간색 안쪽에 4번, 5번 사이에 까만색의 덩어리 디스크가 다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네. 뭔가 까맣게 튀어나와서 뒤쪽에 내려가는 신경들을 압박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때 우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분의 통증이 너무 극심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통증을 좀 줄여주는 시술을 먼저 했었어야 됐고 신경근 회복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 물질들을 좀 씻어내줬어요. 자, 근데 신경근 회복술만 한다고 이 치료가 다 끝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본인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침을 바로 시행을 하게 됐었고 네. 동작침을 시행을 하고 처음에는 다리를 거의 들어 올리지 못하다가 한 20분쯤 지나고 나서 네. 그때부터는 천천히 이제 본인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치료들을 진행을 했었고 아까 오른쪽 편에 보시던 것처럼 디스크가 잘 흡수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3세 남성분이시고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같이 온 분이에요. 네. 이런 사례도 꽤 많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협착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60대, 70대 이후에 노년층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람들이 운동은 부족하고 생활 습관은 좋지 않고 자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점점 연령대가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50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디스크가 심하게 나오면서 협착증까지 같이 진행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왼쪽 편의 영상 먼저 보면 지금 빨간색 안쪽에 이분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에 뭔가 볼록하게 나간 것들을 볼 수가 조금 있죠. 아래쪽이네요. 맞습니다. 예. 한 레벨 아래쪽이고 자, 이렇게 뒤쪽으로 뭔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들이 많이 심했고 네. 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보면
네, 지금 자 오른쪽 편에 파란색 안쪽에 있는 약간 밝은 회색 부분이 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왼쪽 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디스크를 보면 지금 거의 하얀색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만큼 가려졌어요. 신경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이 환자분은 왼쪽 허벅지랑 종아리 쪽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 때문에 거의 걸음을 이제 못 걸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통증이 되게 많이 생긴다라고 호소를 그렇게 해주셨었는데 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제 다리가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이제 쩔쩔매면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아이고, 예. 지금 이 환자분도 처음에 이제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까?라고 이제 여쭤봤더니만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통증이 다시 재발되더라. 네. 그래서 아, 나는 웬만하면 수술은 좀 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됐었고 예. 일단 통증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작침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이 환자분은 왼쪽 다리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그렇게 증상이 좀 심한 상태였었는데요.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다리를 천천히 본인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경근 회복술이랑 그다음에 척추를 강화시키는 한약들 치료를 들어가게 됐었고요. 네.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의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척추 치료 한약을 하루에 3번 정도 강력하게 좀 투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지나게 정도. 됐었고 예. 일상생활로 잘 회복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3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한방적인 방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 한방 치료와 관련한 두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 있어도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통을 위해서는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통제 주사겠죠. 네. 그리고 이 진통제 주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경주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참 좋은 주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방 협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한방 쪽과 그다음에 양방 쪽의 처치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신경주사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용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혈당이 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혈압을 좀 높이는 부작용들이 있고요. 또는 간이나 신장 수치가 좀 높아진 분들은 이걸 맞을 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통증에는 정말 효과가 좋은데 네. 이 내성이 너무 빨리 나타난다는 아.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에 한 3번 이상 맞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료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신경근 회복술이 어떤 것들이냐면 봉침, 벌침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약침이라는 것들이 어떤 특정의 척추 한약들에서 뭔가 추출을 해내고 이 부분들을 정제를 해서 환부에다 직접 넣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약침이라고 하는데요. 봉침이나 벌침 같은 것들도 약침의 한 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은 일반적인 약침이 아무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조금 더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에 염증이 생긴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연구를 하다가 좀 더 고용량으로 일반적인 우리 약침을 쓰는 것보다 한 4배에서 한 8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술 깊이도 한 4배 정도, 3배에서 한 4배 정도 더 깊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염증 반응이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고 네.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점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성인병들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간이나 신장 쪽 아니면 심장 쪽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맞아도 전혀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치료법 두 번째로 신경근 회복술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령의 환자도 가능하고 기저 질환이 있어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료 원리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이 먼저 오시게 되면 허리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제일 먼저 지금 보시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액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네. 자, MRI를 찍고 나서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심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지금 근육층에서 떨어져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고 해당하는 부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침이라는 이 약침을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환자분도 허리 쪽에 약침액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노란색이 신경인데 네. 이 신경에 빨간색의 염증 모양 보이시죠? 이 어. 부분들을 씻어내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이런 염증 물질을 씻어내줘야만 환자분들의 통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역할이 신경근 회복술의 가장 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경근 회복술의 치료 원리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유성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잡는 한방적인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너무나 힘드신 분들도 좋고요.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69세 여성분입니다.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허리 통증으로 주사를 맞고 있는데 다리 저림이 점점 더 심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악화된다는 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증상이 그만큼 심하다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 통증에는 대부분이 우리 신경 주사를 좀 맞게 되겠죠.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 주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리 저림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어요. 네. 디스크가 아니면 협착증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점점 더 나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들이 크게 나빠진다라고 보지는 마시고 시간을 조금만 더 경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우리가 치료를 시작한 지 한 4주 정도 안에는 증상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증상들이 더 나빠진다는 부분들이 4주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치료의 방법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건 좀 다른 방법의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데 수술은 되도록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터졌다라고 그러면 어감 자체가 엄청 세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대부분은 상태가 좀 심각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일반적인 디스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2000년대 초반에서 1900년도 후반대만 이때만 해도 디스크가 터지면 그때는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허리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극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근데 이때 동작침을 충분히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근 회복술이나 아니면 척추 한약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신경을 다시 또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뼈를 다시 또 바로 새로 줄 수 있는 네. 이런 치료법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소변의 장애가 아주 극심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아예 마비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치료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라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어머님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어머니가 허리 협착이 심해서 거동이 불편한데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녀분께서 전화를 좀 주셨던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협착이 심하시게 되면 네. 대부분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허리가
많이 굽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보행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다. 그다음에 저리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보행 시간과 그다음에 보행 거리가 극도로 줄어드는 게 협착증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 반경이 너무 좁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활동 반경이 좁아지니까 운동이 더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약해지게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협착증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치료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뭔가 어머님의 다리 쪽의 증상들이랑 허리 쪽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신경은 회복술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허리가 많이 굽어 있고 좌우로 틀려 있는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들을 맞추시면 네. 보행이 훨씬 더 원활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경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한약들을 통해서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육들을 조금 더 바로 세우게 되면 보행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증상들도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치료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어머님 치료 잘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지금 상담해주신 내용을 잘 바탕으로 해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건강 상담 전화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너무나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주시면 연세 어떻게 되시죠? 67세예요. 예, 67세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시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디가 많이 불편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평소에 활동할 때는 별로 허리 아픈지를 잘 모르는데요. 괜찮은데, 네. 예,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활동하고 이제 밤에 네. 예, 이제 씻고 누워서 자려고 누우려고 그러면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예, 네네.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기가 좀 불편하고요. 앉아 있을 때도 불편하고 다리 쪽의 느낌은 크게 없으신 거죠, 다행히. 예, 다리 쪽에 예. 느낌은 별로 없는데 요즘은 그 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족저운막염인가 그걸 받았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발바닥이 조금 애리찬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어머니- 전화드려봤어요. 어머니 치료는 좀 받으셨어요, 평소 때? 이래갖고 누워갖고 이렇게 통보 때 받은 거는 이제 물리치료를 좀 받았어요. 네네. 어떠세요, 받고 나서? 아무 그래요. 효과가 없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어머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67세면 척추관의 협착증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하다못해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아직까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가지신경들은 크게 잠식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낸 다음에 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허리 쪽으로만 통증이 몰려 있다는 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좋지 않은 점 한 가지는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좋은 점은 아니에요. 물리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치료나 간단한 치료들 이런 것들로 지금 나아질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을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낮에 활동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밤에 일을 좀 무리하고 나서 밤에 자려고 할 때 조금만 부하가 걸리면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 때 내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혈액순환들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통증이 안 나타날 거예요. 몸에서 잘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하가 누적이 되고 밤에 잘 때는 우리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이때는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 부분들을 이 염증 반응을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머님은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을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냐면 일단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내 허리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의 염증 반응을 먼저 좀 씻어내고 그다음에 제가 어머님 몸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허리가 좀 많이 굽어 있다든지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추나요법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치료법을 선택하시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잘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63년생입니다. 네, 63년생이시고요. 50대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증상을 한번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이렇게 테레비를 볼 때도 허리가 당기고요. 일어나서 걸으려면 네.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엉치, 허벅지까지 당겨서 네네.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한쪽만 그래서- 그러세요? 지금 양쪽 다 그러세요? 양쪽 다요. 양쪽 다. 네. 네. 자, 이렇게 되신 지는 얼마쯤 됐을까요? 대략?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돼서 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네.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러면서 일직선이래요. 그 사진상으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제 이렇게 꼬리뼈가 허리 이렇게 끝쪽에 무슨 주사를 이렇게 맞았는데 네.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막 오돌도돌도돌 뼈가. 예,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해서요. 허리 쪽에 아까 네. 일자화돼서 많이 아프셨겠네요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네. 몸은 네. 배 쪽과 등 쪽을 기준으로 해서 허리 쪽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배 쪽은 살짝 볼록하고 그다음에 허리 쪽은 볼록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허리의 만곡이라는 곡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허리가 일직선화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허리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 그리고 앞에 있는 인대, 힘줄 이런 부분들과 뒤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밸런스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 자체로서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내가 아마 TV를 보실 때 바닥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많이 불편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증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꼬리뼈 안쪽으로 신경 주사를 한번 맞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10명 중에 7명이 아니라 3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 쪽으로 쭉 양쪽으로 잡아당긴다는 걸 보니까 뭔가 신경이 가운데로 튀어나와서 양측성에 다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내 허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완해 보려고 허리를 일자로 꼿꼿하게 세우는 일자 허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 쪽에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서 내가 어느 부위에 지금 정확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보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어떤 특정 레벨에서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 같은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때 이 부분들의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치료를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척추를 치료하는 한약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신경을 조금 더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일자화돼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부분들은 추나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 가능하니까 주변에 가까운 한의원, 한방병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신중하게 치료법을 선택해서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나의 척추 통증, 허리 통증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안녕하세요. 여성분들이 많이 전화 주시네요. 그러게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8이요. 네, 58세시고 예. 여기 좀 젊으신데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저기 허리가 아프면서 네,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요. 네. 저린 다리가 좀 가늘어지더라고요.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증상? 좀 꽤 됐어요. 꽤 됐죠, 그렇죠? 예, 꽤 됐고 저린 거는 한 1년 됐어요. 저린 느낌은 한 1년 정도 됐고, 예, 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병원에서는 지금 뭐 특별하게 최근에는 저걸 찍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최근에는 찍어본 적 없고 예. 그 전에는 한번 시술한 적도 있어요. 7년 전에. 네. 좀 오래된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방병원에 그리고 한의원에 당연히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보행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아픈 쪽에 가늘어진 다리 쪽이 이제 아무래도 약해지니까 보행이 예전만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고 빠르게 걷거나 뭐 뛰거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본인 힘으로 충분히 걸으실 수는 있겠죠. 예. 그 부분들만 있으면 일단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들 설명드리거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잘 관찰하셨어요. 내가 아픈 쪽의 다리가 점점 가늘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다리가 가늘어지는 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뭔가 신경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그 신경을 압박한 부분들의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여기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 쓰면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점점 근육들이 약해지는 거고, 자, 이렇게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빠르게 적절한 처치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 상황들이 고착되겠죠. 고착되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는 성향들이 보여요.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엉덩이 근육이 쏙 빠지고, 두 번째는 이제 허벅지 근육,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종아리 쪽 근육들이 점점 위축되는 그런 성향들이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런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마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직까지 운동신경이 100% 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최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보에 따르면 최소 7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어떤 중간에 시술도 받아봤었고 하지만 근본적인 처치가 안 됐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신경근 회복술이나 아니면 뭐 침 치료나 아니면 뭐 추나 치료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만성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근육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척추 치료 한약들을 좀 고강도로 투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가지고 오기는 하겠지만 뼈나 아니면 신경 쪽에 손상된 부분들을 좀 더 재생시키고 근육과 인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척추 치료 한약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에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양한 한방적인 치료법들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워낙에 상담 좀 상세하게 잘 해주시다 보니까 오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 통증 그리고 한방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세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치료를 해도 허리 통증이 자꾸 재발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우리가 허리를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네.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증상이라는 통증이라는 부분들은 나아졌지만 네. 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계속 재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좀 제거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결국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체 축이 허리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내 몸은 점점 마모가 돼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뼈와 그다음에 디스크와 이 부분들이 내려앉게 되고 결국 뒤쪽에 있는 신경들의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증상들에 대한 처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어머니 맞으셨던 뭐 주사 치료 네, 아니면 네. 꼬리뼈 쪽에 신경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뭐 한방에서도 신경근 회복수 여러 가지가 많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 이 부분들이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시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어떤 시술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또 재발을 했다라는 게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때 한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근본적인 처치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척추치료 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줄 수 있겠지만 뭐 뼈가 내려앉았다라든지 아니면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처가 난 부분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주는, 재생시켜주는, 조직을 다시 또 만들어주는 상처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아물게 해주는 그런 한약들의 역할들이 있고요. 네. 자, 또 한 가지는 결국 뼈가 내려앉는 부분들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한약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뼈가 더 이상 내려앉지 않도록 디스크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척추 치료 한약의 역할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약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척추가 튼튼해졌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영상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내려앉으면서 디스크가 눌리죠. 그리고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뒤쪽에 있는 신경들을 압박하는 것들이 디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균적으로 한 40대 정도에서부터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척추치료 한약들을 복용을 함으로써 조골세포를 증가시키게 되면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복용 전에는 예. 세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다리가 가늘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뒤쪽에 내려가는 저 노란색의 신경이 뭔가 눌리고 염증 반응 때문에 녹아내리기 때문인 거예요. 네네. 보통 이렇게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발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는데 자, 이때 신경이 눌린 부분들을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우측의 영상처럼 신경세포가 점점 사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복용 후에는 척추 치료 한약들이 안쪽에 있는 축삭의 길이를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신경이 손상이 된 부분들이 재생을 촉진시키는 네.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이렇게 척추가 어느 부분이 좀 튼튼해질 수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허리 통증 한방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목과 허리 통증이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는데 교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답변해 주실까요? 네.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정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환자분들의 자세가 정말 많이 나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빠진 자세들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한방에서 이 자세 교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추나요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환자분도 허리 쪽의 통증 때문에 오시게 됐고요. 자,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골반이 틀어지니까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것들이 보이시죠? 자, 이때 골반의 변이를 다시 또 맞춰줌으로써 다리 길이부터 먼저 맞추는 게
추나요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네. 자, 청골 쪽에 틀어진 부분들을 맞추는 영상이고요. 다리 길이가 같아진 것들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척추는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목까지 같이 교정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목도 대부분의 이제 디스크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자, 척추 전반에 대해서 지금 느리는 그 시술들을 보고 있으신 거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틀어진 골반과 틀어진 허리, 그리고 위에 있는 목과 어깨까지 바로 맞추게 됨으로써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을 줄여주니까 아무래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훨씬 더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고 몸의 부담도 덜어지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의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이제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9년도 4월 달부터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비보험 항목이라서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금이 좀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제 보험 예.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본인 부담률이 한 50%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실비보험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보험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실비보험에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년에 한 20번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개월 정도의 한 10회에서 한 20회 안쪽으로 치료를 받게 되니까 꼭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추나요법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짧게 치료 사례 네.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7세 여성분의 사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2번하고 3번 쪽에 디스크가 아주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자, 상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후유증이 좀 더 크게 되고 그다음에 통증도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권유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환자분은 수술을 어떻게든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6개월 동안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 어떤 시술, 그다음에 뭐 도수치료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셨대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고 이제 맞을 때만 좀 괜찮고 네. 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불편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자, 이 환자분은 2번하고 3번 쪽에 통증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펴지를 못하고 뭐 쩔쩔맨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 허리 쪽에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환자분이 내원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6개월 동안 내가 치료를 다 해봤는데 더 이상의 이제 방법이 없겠다. 여기서도 안 되면 이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게 됐는데 네. 일단 환자분이 너무 통증이 심했으니까 가장 먼저 동작짐을 통해서 환자분의 통증을 줄여주게 됐어요. 한 20분의 우리가 동작짐 치료를 통해서 다리를 질질 끌다가 천천히 자기 힘으로 이제 다행히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었고 네. 이어서 이제 신경근 회복술이랑 척추 치료 한약들이랑 이 부분들의 강도를 높여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된 거 보는 것처럼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된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호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